프리미엄 주고 살 때 다운 계약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실 분양권 거래에 다운 거래가 빠질 수 없죠. 왜? 다운 거래가 왜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1년 미만에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은 일반 과세로 그렇게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내가 당첨되고 1년 이내에 프리미엄 5천만 원 주고 판다. 그러면 뭐 지방세 뺄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복비랑. 그러면 50%를 떼가요. 나라에서.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팔아도 나라에 나가서 55% 떼가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복비 주고 하면은 5천만 원에 팔지만 내 손에 쥐는 거는 뭐 2천만 원, 뭐 2,200,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이 다운 거래를 씁니다. 그쵸. 1년 이내 55%죠. 양도세랑 지방세랑 포함해서. 그리고 조승환님 여기에 또 잘 쓰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복비까지 들어가잖아요. 복비까지. 복비도 분양권은 또 이게 관행처럼 여겨지는 복비라서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200도 있고요, 100도 있고 300도 있고, 그 관행 비슷하게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팔 때는 거의 다운 계약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해갖고 양도세도 매수자한테 내게 하죠. 그게 솔직히 이쪽 관행이에요, 관행. 이게 안 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양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찝찝하죠. 왜? 다운 계약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리고 다운 계약하면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법을 어긴 게. 그리고 찝찝하잖아요. 특히 공무원분들, 또 내지는 또 뭐 고위공직자, 뭐 가족분들, 그리고 불법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운 거래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피주고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꽃냥냥님 6개월 전매 후에는 실거래 보면 거의 다 다운이에요. 맞아요. 특사경이 무섭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말하죠. 특사경. 어, 근데 잘 안 잡혀요. 거의 안 잡힌다. 실거래가 보면은 거의 다운인데 거의 안 잡힌다고 보면 돼요. 아주 걸리면 재수없이 걸리는 케이스지 보통은 여기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는데, 참 저도 이거를 법을 어겨서까지 이거를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은 항상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전매 제한이 언제인지.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1년 6개월짜리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그 단지가 전매 제한이 언제인지. 자, 우리 전매 제한 어떻게 정해졌냐면 6개월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짜리가 있을 테고, 그리고 1년 6개월짜리가 있을 테고, 3년짜리가 있어요. 주복은 3년. 네 가지가 있죠. 6개월, 1년, 1년, 6개월, 3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래서 가장 다운 거래를 많이 쓰는 시기가 당첨일로부터 6개월부터, 뭐 지방은 전매 제한이 없죠. 또 지방은 천안 같은데 폴에나 전매 제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3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방마다 또 복비가 틀리고. 그런데 가장 다운 거래를 거의 안 하는 시기가 언제다? 이것도 뭐 하긴 한데 거의 안 한다고, 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2년이 지나서 일반 과세 기간이 되면은 다운 거래를 잘 안 해죠. 그죠? 2년이 지나면은 왜 다운 거래를 안 하냐면, 봐봐요. 우리 전매 제한 뭐 6개월이나 1년에 풀렸어. 풀리고 나서 양도 차익이 과도하다 보니까 다운 계약과 양도세 매수자 부담도 하는데, 근데 2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형성돼 있고, 그 시세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다운 거래를 잘 안 해요. 일반 과세. 그러니까 2년 차 때 거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다운 거래를 안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단지들이 2년이 돼서 일반 과세로 가면은 양도세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다운 거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냐? 그것도 고민이에요.
아, 혜연수님, 그럼 분양권 살려면 무조건 다 2년짜리만 기다려요? 맞죠? 분양권 살려면 그럼 2년 지난 것만 사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전매 제한이 2년 되려면 10개월이 남았다 쳐요. 2년 지나면은 2년이 지나려면 10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 구간이에요? 몇 프로 구간이에요? 몇 프로 구간이면 44% 구간이란 말이에요. 44% 구간. 왜? 2년 되려면 10개월이니까 뭐 지금 24개월, 24개월 됐으니까 44%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44% 구간이에요. 지방세 포함. 그냥 지방세 포함할게요. 그러면 부동산과 매수자를 설득해서 일반 과세를 유도한다. 이게 뭐냐? 3번이 이게 3번이 뭐냐? 예를 들어 P가 1100이라고 칠게요. 1100. 1100에 지금 500 신고하면은 1100에 지금 500 신고하면은 44% 적용하면 110만 원 내요. 그리고 요거를 2년 있다 일반과세로 하면은 얼마? 49만 원 내. 6%인가? 8%인가 6% 구간에 해당돼서 49만 원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꽃님님 입장에서는 불법 들어가고 양도세 110만 원 낼 거냐? 아니면 10개월 기다려서 그냥 명의 변경 10개월 기다려서 49만 원 내고 합법으로 할 거냐? 그걸 내가 꽃님님한테 부동산한테 말해서 부동산이 토스에서 딜을 걸면 꽃님님 대답해 주세요. 바로 명변할 건가요? 아니면은 2년 후에 명변할 건가요? 그리고 계약금 잔금은 다 받아. 명의만 약간 1년 동안 뭐 한 10개월 동안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딜을 역으로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꽃님님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기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데 뭐 명의를 막 돌려 쓰는 사람 아니고 일반인이라면은 절대 무조건 받지. 우선 합법, 세금 절약. 요거 잘했어. 프리미엄 더 오르면 파기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금 잔뜩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잔금을 10개월이 아니고 20개월로 봐도 무방합니까? 20개월로 하도 무방해요. 사실. 왜? 걷다가 계약금이랑 잔금 10% 남기고 다 집어넣었잖아. 100 배상하면 예를 들어 분양권이 4억짜리야. 그럼 계약금 4천만 원에 피 얼마? 1천만 원 들어가 있어. 100 배상 못하게 계약금을 거기 4천만 원 집어넣으면 파기되면 얼마 받아요? 내가 4천만 원 받아. 중도금은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왜? 계약금을 거의 3, 4천만 원으로 확 집어넣으니까. 파기되면 2배니까. 요 방법으로 다운 계약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동산한테 잘 설득해야 돼. 뭐라? 소장님, 우리 합법으로 갑시다. 그리고 2년 후는 세금도 절약되고 매도자도 좋고 우리 서로 범법 안 질러서 좋고 매도자 세금도 절약되고 저도 취득가액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양도세도 제 입장에서도 다운 들어가면 나중에 팔 때 그 다운 부분은 다 손실로 처리가 된단 말이야. 비싸게 팔아도 양도 차익으로 그게 다 일으켜지잖아요. 그죠? 요거 방법 괜찮아요. 그리고 요 방법도 제가 실전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3천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3천으로. 5천은 좀 어려워. 또 양도세 계산표를 봐야 돼요. 3천으로 하면은 2년 있다 파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매도자를 컨트롤을 정확히, 그래서 계약서 쓸 때도 정확히 써야 돼요. 자, 3천으로 쓴다 쳐요. 3천 초피 3천이야. 그렇게 되면은 우선 6개월이 전매가 풀렸어요. 6개월 풀리면 그 사람이 3천에 내놓는단 말이야. 3천 정도면은 약 한 30%인 피 주고 팔 때는 한 1000 정도 쓸 것 같아요. 1000. 보통 30% 써. 그냥 관행이 30% 비슷하게 써요. 이 사람이 6개월 풀려서 피 3천의 양도세 매수자 부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냥 거래할 때 1000의 양도세 매도자 부담이면 매수자 부담이면요 250, 750에 55%, 750에 5%, 400이라고 칠게요. 그냥 계산 편하게 4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 복비 그냥 일반적이고 100 쓸게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분양권 살 때 다운 계약이 1000 신고했을 때 얼마 들어간다? 3,500이 들어간다. 3,500이 3,500 정도 들어가겠네요. 3,500이 들어가고 근데 내가 나중에 분양권을 내가 등기를 친다 그러면은 내가 4억짜리 아파트면은 4억 1천만 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이 5억에 팔면은 9천만 원의 양도세를 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팔 때 불리해요. 양도세 비과세 아닌 이상. 이거 좀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거야. 근데 요거를 요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다? 2년 후에 한다. 그러면 양도세 350 나와요. 대충 복비도 영수증 처리하면은 35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350이면은 뭐 한 150 내 입장에서는 150을 아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취득가액이 4,300 4억 3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둘 다 합법적이다. 요런 장점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돌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뭐 피도 다 틀리고 또 저 지역마다 복비도 틀리고 또 시기도 여러 가지니까 오늘 가르쳐 준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좀 세도 좀 절약하고 그 방법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셔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요거 오늘 배운 거 프리미엄 주고 살 때 다운 계약서 피하는 방법 전매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 핵심은 뭐다? 2년차 일반 과세 기간을 체크해서 부동산과 매수자를 일반 과세로 유도를 한다. 그리고 계약금을 많이 넣는다. 계약 파기 못하게 나중에 올랐을 때 생각 바뀌는 거 파기 못하게 계약금을 많이 넣고 잔금을 한 100만 원 맡겨둬라.